그럼 저는 왜 우주인에 어떻게 뽑혀서 여기 가게 됐느냐? 제가 그 미리 질문지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 중에. 그래서 저는 누구인가?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전데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쭉 자랐는데 약간 개구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쭉 자라왔는데 저는 우주인 선발 당시에 뭐 하고 있었냐면은 그 삼성 종기원이라는 종합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삼성에 그 중앙연구소가 있는데 전 거기에서 그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우주인을 뽑는다는 그 광고가 떴어요. 혹시 그 광고 본 사람 있으세요? 봤어요? 네. 도전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기? 예.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내가 우주인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도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우주인을 뽑는구나. 멋지다. 내가 거기 도전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만 해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야, 아빠가 거기 함께 우주인에 도전했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우주인 처음에는 36,000여 명이 지원했었는데 이 단계가 쭉 올라가면서 한 30명쯤 남으니까 어쩌면 내가 뽑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옛날에 했던 일들이 우주인 선발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거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복싱부에 있었는데요. 복싱대회 나갔을 때 모습입니다. 이 맨 앞에 있는 게 저인데요. 전국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동메달 땄을 때 사진이거든요. 이 대회는 우리나라 동해시에서 열렸는데요. 동해시에서 그 복싱으로 동메달을 따니까 부상으로 오징어 주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산악부 활동도 했었는데 설악산에서 암벽 등반할 때 모습이고요. 이거는 파미르곤 아세요, 여러분? 예, 히말라야는 아시죠? 예, 거기에 7,500m짜리 산이 있는데 거기에 높은 산에 등반할 때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주인 선발할 때 하나씩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예, 제가 뭐 우주인 되겠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항상 해왔는데 저의 뭐 신조가 있다면은 그런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자 뭐 이런 건데요. 그때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지금 안 하면 너무 후회하겠다 싶은 것들은 다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주인 도전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주인에 선발이 돼서 러시아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길이 저는 제 삶은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앞에 분명한 골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그 길만 따라가서 그 골을 성취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치 앞의 길도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뒤에 남겨졌던 발자국도 내 앞에 한 발 더 내딛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한 발 나가서 보면 더 다른 세상이 보이고 이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왔던 이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에 갔는데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뭐 훈련 받는 모습이고요. 실습 훈련 받는 거고 또 뭐 우주복 입고 훈련 받는 건데 이렇게 뭐 실습 훈련도 받지만 이론 수업도 받습니다. 앞에 교관이 한 명 서 있고요. 여기 한 명 더 있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통역관입니다. 통역관. 러시아 말을 어느 나라 말로? 예, 영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일단 다른 거보다. 예. 그 수업 시간에 질문 한 몇 개 하면 1시간이 다 끝나갖고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처음 갔을 때 뭔가 좀 많이 배워오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는데 야,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러시아어를 좀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러시아어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이 러시아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 좋아 보였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런 것까지 계속 이렇게 열심히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옆에 있는 시도 제가 러시아 가서 배운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시 들어보셨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누구십니까? 예, 푸시킨 시죠? 예, 저는 러시아 가기 전에는 이거 한국 사람이 쓴 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런 것도 배우고 러시아어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어를 하는 게 저는 그전에 러시아를 한마디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주말에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냥 단어만 외우고 있었고 처음에는. 왜냐면 빨리 이걸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정말 뭐 고등학교 때, 고3 때 그럴 때보다 한 몇 배 정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러시아어를 아주 기분 좋게 써먹었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쭉 훈련을 받고 나서 한 발사가 1개월 정도 남겨졌을 때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주인이 교체가 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주인들 다 앞에 앉아 있고 이 앞에 언론에서 다 와서 브리핑을 하는, 우주 비행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그 전에 이제 우주인 교체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데 러시아에서 온 기자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무슨 짓을 했길래 도대체 교체가 됐냐? 이제 기분 나쁜 투로 물어봤어요. 네. 그때 러시아 말로 대답을 할 수 있어서 공부했던 게 되게 보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여기에 유리 가가린 배출한 나라잖아요. 굉장히 우주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선구자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이 나라에 우주인이 데리고 왔지 우주 비행 참가자, 우주 관광객이 데리고 온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조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러시아어를 아주 잘 써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양 생존 훈련도 받았는데요. 이 우주선이 날아가다가 중간에 뭐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탈출하면 바다에 떨어지게 궤도가 설계되어 있어요. 어느 바다에 떨어질까요? 네? 독도요? 적도? 아깝다. 동해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 예, 그렇게 궤도가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다에 떨어졌을 때 생존하는 훈련을 받으러 어디에 가서 활동했냐면은 흑해, 우크라이나의 연에 있는 흑해에 가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예, 여기죠. 저는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었는지 그 전에 몰랐어요. 여기 가기 전에는. 근데 갔어요. 가서 훈련을 받는데 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훈련이 다 빨리 끝났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비일이 하루 남아서 그냥 뭐 할까 하다가 러시아 우주인들이랑 미국 우주인들이랑 같이 놀러 갔습니다. 어디 가냐면 여기 이 반도가 하나 있죠? 혹시 이 반도 이름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크림 반도입니다. 크림 반도인데 옛날에 크림 전쟁이 여기서 일어났던 거죠. 이 크림 반도 맨 끝에 최남단에 가면은 아주 좋은 휴양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러시아 왕들이 여기 와서 여름을 나던 여름 별장지가 있어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 놀러 갔어요. 도시 이름이 얄타입니다. 여러분 얄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얄타 회담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여기 놀러 갔는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런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얄타 회담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예. 여기에 명패가 지금 3개 있는데 누가 앉아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처칠,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소련의 스탈린. 이 3명이 여기 앉아서 여러 가지 그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여기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뭘 논의했냐면 미국이 소련한테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울 때 지원을 해달라. 만주 지역으로 좀 와서 그 힘을 보태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논의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그 신탁 통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쪽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리가 반동강이 나 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38선을 딱 그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죠. 이런 신탁 통치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우크라이나가 어딘지도 몰랐고요. 얄타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굉장히 어딘지 모르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먼 곳인데 이렇게 먼 곳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고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 남북한 모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여기에 갔을 때 사람들 여기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니까 특히 미국 우주인, 러시아 우주인 다 같이 갔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여기가 굉장히 아주 멋진 장소예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기 전에 자기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담을 한 장소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그랬는데 저는 좀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기가 우리나라한테는 그 사람들은 우리 역사를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우리나라한테는 그런 장소나 특히 기분 좋은 장소라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러시아에서 제가 굉장히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우주인 훈련 받으러 갔다가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훈련이 쭉 진행이 됐는데요. 또 이거는 중력가속도 그 훈련이고요.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그 무중력 비행기 내부에서 우주복 입는 모습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007년도, 2008년도 4월에 이렇게 함께 우주에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자리가 소연이로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그 심정이 어떠냐.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담담했었거든요. 우주인 훈련 받을 때 거의 매일매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밤엔 이런 상상들을 하는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가면 어떤 일들을 해야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전 총 비행이 열흘 정도였고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됐으니까 그동안 최대한 잘 활용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 맨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예전에 다른 우주인들이 찍었던 비디오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오다 보니까 몸은 땅에 있어도 사실은 그동안 계속 우주 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주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러시아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속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삼성에서 인공지능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제가 뭘 공부했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인지과학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런 공부하면서 아마 평생을 보낼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 우주인 훈련 받으면서 어쨌건 간에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들여서 거기 갔었고 그래서 이걸 돌아가면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세상 밖으로 나와서 광장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세상도 좀 넓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고요.